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하 공간을 나타낼 때 흔히 대심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대심도는 지하 40m 이상의 매우 깊은 지하 공간을 말하는데요. 양천구 신월동에는 지하 40m 땅속에 대심도 빗물 터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을 저장하는 공간인데 최근 침수 피해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시설 점검이 한창인 대심도 빗물 터널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지하 40m 땅속 초대형 터널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어진 대심도 빗물 터널입니다. 지난 2020년 지어진 빗물 터널은 직경이 10m로 대형 버스 2대가 거뜬히 지나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길이는 4.7km, 최대 저장량은 32만 톤입니다. 25톤 덤프트럭으로 12,800대 분량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세 곳에 설치된 빗물 유입구를 따라 지하 40m에 매설된 터널로 보내집니다. 지하로 들어온 빗물은 4.7km의 터널을 따라 저장되고 비가 그치면 배수 펌프를 통해 인근 안양천으로 흘려 보내집니다. 복개천의 부족한 용량을 커버하기 위한 땅속에 더 큰 개울 하나 더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빗물 터널은 시간당 100mm의 비가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저장 용량을 초과하면 22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목동 유수지로 빗물을 흘려보내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합니다. 지난 2010년 집중호우 때 6천 건이 넘는 침수 피해를 입었던 양천구는 대심도 빗물 터널이 가동된 이후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조금 오면 물이 빠지질 않으니까 빠지지 않는다는 거 역류를 해서 전부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대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심도 터널이 생기고부터는 시간당 100mm 폭우가 쏟아져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마음 놓고. 양천구는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준솔터를 제거하고 수문 등 주요 설비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터널 내부에 CCTV 넉 대를 설치해 침수 상황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빗물이 터널 내부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적외선 CCTV를 설치해서 5월 말부터는 내부 모습을 CCTV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의 효과가 입증되자 서울시도 지난 2011년 추진했다 중단했던 빗물 터널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등 세 곳에 1차로 건립하고 2032년까지 사당동과 강동구, 용산구 등 세 곳에 추가로 빗물 터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1차 사업은 이미 기재부랑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어서 턴키 공사로 발주가 나갔습니다. 현재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올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8년 12월 정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침수 피해, 대심도 빗물 터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을 지나는 광역철도 대장 홍대선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장 홍대선 실시 협약안 등 3개 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부천에서 양천 신월동과 강서구, 고양 덕은구를 거쳐 마포구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광역철도입니다. 내년에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대장 홍대선 건설로 양천구 신월동 등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고 대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평구가 옹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 석축, 옹벽 등입니다. 올해 5,300여 곳을 조사하고 내년에 14,000여 곳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자체 보수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담장 지원 사업, 정밀 진단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51주 연속 오르는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5월 첫째 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직전주와 비교해 0.08%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0.14%, 서울 0.09%, 경기도는 0.06% 오르는 등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인천 부평구의 경우 청천동과 삼산동 신축 위주로 0.31% 올랐고 부천 소사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범박동과 소사본동 위주로 0.23%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축과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에서 신규 계약 가능 매물 감소로 구축 저가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서 4월 전국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늘고 있다는 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한 4,935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 4,765건, 인천 3,497건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막바지 의정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우리 지역 의원들, 국회 이실직고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새로운 미래 서른 의원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독한 패배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제가 네. 기억이 나요.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결과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정치를 참 오래 했는데 이런 결과는 참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였는데 민심이 무섭다 이런 말은 쓰지만은 이런 두려움이 앞섰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분간 쉬면서 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좀 찾자 이런 심정이 충격이 아주 컸죠. 탈당의 기억은 그러면 후회되는 기억일까요? 후회라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죠. 그때 제 처지에서는. 근데 탈당이라는 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죠. 맞지만은 그렇게 몰리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해서 갔다기보다도 갈 수밖에 없게끔 몰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이 탈당을 했던 거죠. 그 뭐 정치적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에 대해서 뭐 잘못은 나중에 또 역사가 평가하든지 하겠죠. 21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5선 의원의 눈으로 21대 지금 막바지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국회의 모습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역대 어느 국회도 다 비슷비슷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이 21대 국회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치가 너무 이게 말하자면 치고받고 하는 형태, 여기에 그냥 함몰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서로 타협하고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거든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제대로 된 사회예요. 근데 어느 일방은 완벽하게 져야 되고 어느 일방은 완벽하게 이겨야 되고 이런 틀이 되면은 그건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쉽지가 않죠. 부천에서만 3선을 지내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지역에서 있었을까요? 중동역 근처가 이게 슬럼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걸쳐가지고 재개발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야 한다 생각하고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끝까지 제가 보지를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대단히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특권 문제가 있었어요. 그 상동 주민, 중동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이게 그 신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걸 그 시민운동을 아주 거세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전철하고 잘 타협을 했죠. 잘 타협을 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애를 많이 썼죠.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전과 우리 부천시장님과 제가 앉아서 3자가 합의해서 완성을 해냈을 때 그때 정치가 이런 맛도 있구나. 잘하면 이런 좋은 결과도 나오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했죠. 낯선했지만 또 정치인 서른에게 기대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좀 행보를 좀 예상하시거나 혹은 계획하신 게 있는지.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 정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제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을 쉽게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처지도 못 되죠. 지금 제 처지가. 그래서 차근차근 상황을 보면서 준비하는 자세로 가겠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선거에 이제 참패가 절대로 지켜보면서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 신호가 아닐까 생각도 해요. 그래서 차분히 좀 쉬면서 준비하는 입장을 가겠다는 얘기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인천에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플랜트의 연간 생산 능력은 최대 3만 톤에 달합니다. 수소버스 5,000대를 1년간 충전할 수 있는 양인데요.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하루 30톤급 액화수소 생산 설비 3개와 20톤급 저장 설비 6기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SK E&S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했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로 작고 운송 효율은 10배 이상 높아 대용량 저장과 운송에 유리합니다. 저압에서도 운송이 가능해 안전성이 높고 빠른 충전 속도와 짧은 충전 대기 시간 등이 강점입니다. 인천 플랜트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는 부산과 충북 청주, 경기 이천 등 전국 20개 충전소를 통해 공급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전국 40곳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 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엔비디아를 방문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7일 오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샨커 트리베디 수석 부사장을 만났는데요. 김 지사는 경기 북부 지역에 기호 같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싶다며 엔비디아와 경기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실무 그룹을 구성해 연락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샨커 트리베디 수석 부사장은 엔비디아가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실무 그룹에 참여해 더 자세한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천시가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올해 실태 조사 지역은 토양 전문기관과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군구와 함께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총 130개 지점을 조사합니다.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며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교통 관련 시설지역 등 중점 오염원 78곳과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21곳을 중심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공장 폐수 유입 지역과 폐기물 처리, 재활용 관련 지역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군구에서는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는 토양 정밀 조사와 함께 정화, 복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취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